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너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제가 전화 준비해놨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인 종목들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 전화나 문자를 보내시면 이게 뭐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또 꼼꼼하게 봐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못 봐드리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나 유튜브 채팅창은 경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셔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 두 종목 정도는 저희가 이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팅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도너리스탁 출발을 하는데 이번 주 뭐 한미 정상회담 뭔가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끝나서 물론 재료 소멸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또 강하게 올라갈 종목들, 섹터들은 또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좋지 못한 모습을 금요일 날 미 증시가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조금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S&P 500도 보시면 차트상 뭐 전저점을 이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종가에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역시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전저점을 이탈시켰지만 이런 식으로 꼬리를 또 길게 달아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점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전저점을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뭐 깼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오늘 저녁에 나올 미 증시의 흐름들을 좀 봐야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스닥의 선물 차트입니다. 보면 저점을 이탈시키긴 했어요. 4시간짜리 차트인데 저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저항자리 12,100포인트 이 저항 구간을 뚫어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트렌드 저항자리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해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오늘 밤 미 증시가 만약 금요일 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올려준다. 우리나라 증시 동안에는 한 1% 이상의 강세를 계속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흐름들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차트상도 뭐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 증시 지금 오늘 보시면 나쁘지 않았어요. 미 증시가 급격하게 빠졌다가 꼬리를 달고 나왔던 거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내 증시는 저점을 갖다가 올려놓은 파동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5월 중순부터요. 다만 뭐 우리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우려감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중국이 셧다운, 뭐 코로나 제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전쟁이 끝나든지 하는 그런 대외적인 악재가 하나 정도는 좀 사라져줘야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지금은 저항 구간에 이렇게 좀 갇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21선 위에 오늘 좀 안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신론자긴 하지만 항상 아침마다 누군가는 듣겠지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장이 좀 올라주기를, 내 계좌가 좀 강하게 올라가서 상승해 주기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뭐 지금 주가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려오다가 반등 흐름 그리고 저점을 한 차례 높여주면서 이렇게 N자 상승을 만들어놨던 구간들이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요 고점 저항대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증시가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국내 증시 이제 상단 제가 말씀드렸던 2600 초반대 2630에서 50 사이 지금 딱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2700포인트가 딱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2700포인트까지 반등 줬으나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가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증시가 너무 심각하게 무너진다든지 저점을 또 이탈하는 그런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근에 국내 증시가 조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환율을 보시면요. 제가 환율 이야기 며칠 전에 저녁 방송에서 또 얘기 드렸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우상향 흐름의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 제가 이 환율의 추세대를 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125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구간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갭이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4원을 만약 저점을 이탈시킨다. 그렇게 됐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수급적인 부분, 지금까지는 외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 매도세로 좀 일관해 왔죠. 최근 들어서 뭐 코스피에 순매수세 뭐 한 3천억 조금 안 되게, 2천억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뜨문뜨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요게 좀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돌아와야 증시가 돌아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외적인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환율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꺾었다라는 부분은 뭐 여기처럼 이렇게 또 쉬었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한동안 이 구간이 3월이죠. 3월달 증시 반등 굉장히 강하게 잘 나와줬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환율이 꺾였다라는 부분은 국내 증시가 한동안은 좀 상승세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해봅시다. 자, 우주의 기운을 몰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황에 대해서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 받아보고 계시니까요. 이런 거 항상 저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이주연으로 문자를 지금 주시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딱 해서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 뭐 제가 사실 첫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렸는데 오늘 뭐 시장이 저만 그랬나는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는 정말 좀 활기가 찬다라고 해야 될까요? 활발하게 증시가 좀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증시의 활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안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보면 거래 대금 자체가 오늘 보면 코스피도 평균 대비해서 좀 확연하게 줄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뭐 그래도 거래 대금이 막판에 좀 많이 올라줬네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그렇게 활기차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보니까 이 원숭이 두창 여러분들 주말 동안 뉴스 많이 보셨죠? 이 글로벌 원숭이 두창 창궐에 관련주들이 이제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뭐 윗골을 달고 밀려내려고 우에 또 내가 관련주다 하고 올라간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보면 이제 뭐 한창 같은 게 뭐 한창 바이오가 상한가 가면서 이제 같이 상한가 들어갔고 오히려 한창 바이오가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뭐 한창은 그대로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고요. 녹십자 MS도 장 막판까지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였던 것 같은데 상한가 트라이를 계속했었죠. 상한가 들어갔었죠. 들어갔다가 이제 풀렸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도 굳건하게 상한가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보면 뭐 한창바이오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캐몬도 뭐 같이 따라 올라가다 이제 밀려 내려오고 그 다음에 UMA 관련주들이 이제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항상 3등주로 움직이던 뭐 네온테크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갔다가 차트 참 좋은 위치인데 보면 상한가에서 계속 물량이 풀리면서 풀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다가 시간 내서 뭐 또 상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상한가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 같은 거 뭐 우리로 같은 경우 뭐 양자 통신, 양자 암호 뭐 그다음에 저기 AI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인도네시아 퍼시픽 뭐 이코노믹 해가지고 오늘 뭐 가입을 했죠. 우리나라 하나 만들어지는 곳에 가입을 했는데 그거 관련주로 뭐 이렇게 엮여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역시나 막판에 상한가 들어갔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뭔가 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분산이 돼서 이렇게 좀 우리 평소에 이렇게 좀 장이 좋아지려고 할 때 낙폭 과대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적 기반의 그런 종목들이 좀 빵빵 터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역시나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장이 좋으니까 상한가가 못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왜? 올라갈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를 힘없이 계속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뭔가 증시가 좋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줬고요. 또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원숭이 두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대부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보면 금일 뭐 상승 상위 섹터를 보면 코로나19, 그 다음에 뭐 mRNA 관련주, 구충제, 그 다음에 뭐 LED, LED 장비는 이제 뭐 그게 되겠죠. 반도체 쪽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슈퍼박테리아, 코로나19 치료제, 뭐 바이오 시밀러, 제대혈 이거 다 제약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섹터들이 오늘 은근히 좀 강하게 바닥권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원숭이 두창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천연두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생화학 무기를 공격을 당했을 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 뭐 한 3,200만 명 정도의 분량을 갖다고 확보를 하고 있대요, 정부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제 그런 전염병이 돌아갔고 막 컨트롤이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염려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라가슴 보고 놀라서 소뚜껑 보고 뭐 놀랐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찌됐든 뭐 원숭이 두창 에어본이 아니니까 결국 공기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마스크 잘 쓰면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다 올라간다 하면 뭐 저희로서는 나쁠 게 없는 그런 게 되겠죠.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항상 월 마지막 주에 새로운 테마들이 탄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제가 여러 번 테마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설명을 덧붙여 드리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요번에 이 원숭이 두창 테마가 새로운 테마로서의 자리를 잡아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창이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 테마들은 일단 형성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연속성은 뭐 그렇게 재료가 연속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간 한미 정상회담 있었죠. 거기서 언급됐던 반도체, 배터리, 원전, 그리고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투자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던 것들, 뭐 조지아 공장 관련돼서 자동차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다 꺾여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 소멸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U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오히려 오늘 아까 전에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오테크를 필두로 급등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또 그동안의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랐던 종목들 중에 이렇게 재료 소멸로 인식하는 섹터들도 있고, 새로운 또 하나의 투자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던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쪽 저쪽 섹터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늘 조정 나왔던 거 정도 뭐 음식료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것들 제 생각에는 뭔가 이 방향을 완전히 꺾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여기서 내일 정도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든지 이제 앞으로 투자될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또 살려서 움직이게 된다라면 충분히 또 괜찮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 12,100포인트 오늘 저녁에 돌파하게 되면 시장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섹터나 테마나 종목들 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고 비중은 얼마를 실어야 되고 손절가는 얼마를 잡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바로 체험방인데요. 이런 체험방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추첨을 통해서 방송 마칠 때 전화번호 뒷자리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한 8시쯤에 또 따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담겨있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가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 단타라든지 장중에 아니면 종가에 종가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네 종목, 그죠? 그래서 네 종목은 어떻게 되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전화번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고 샵 0082 문자로 여러분들 남기셔도 궁금하신 부분들 상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이죠. 전화로 준비되어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노토스를 네. 구입을 했어요, 최근에. 네. 89,000원 40%요. 89,000원에 40%요. 네네. 89,000원. 89,000원요? 네네. 지금 손실이시죠? 네네. 10% 정도 손실이시네. 그죠? 네네. 아니, 이거 왜 이 가격에 사셨지? 저거 무상 증자를 8주나 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무상증자, 8대1 무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급등했잖아요. 네네. 이게 8대1 무상증자 한 날이 5월 9일인데, 이날 기사 나오고 뉴스 나왔을 때 요때 안 사시고 왜 하필이면 이래 많이 올랐는데 또 사셨을까? 이제 또 더 오를까 봐서 산 거죠. 80%가 진짜 막 2주 사이 이건 며칠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거래일 만에 올랐는데 선생님 80%가. 네네. 아이고. 그럼 이런 데서는 사실 좀 단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치고 빠지시는 그런 전략이 좋은데 선생님 참. 단타 했는데 못했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단타 선생님 바로 손절해야죠. 단타는 선생님 손절 평소에 안 하십니까? 네네. 좀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이래 생각하면 돼요. 10% 지금 손실 구간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네. 그렇게 큰 손실 구간은 아니신 것 같고, 예. 딱 기준을 이래 잡읍시다. 이제 저점 깨지면 우리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네. 보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에 최저점 구간이 17,700원이었다. 그죠? 777이었네. 네. 77,700원이었거든요. 네네네. 요거 이탈하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비중이 단타인데 왜 이렇게 비중이 커요? 한번 딱 한번 수익 딱 내고 딱 나오시려고 그랬던 건가요? 네네. 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이 구간에서 만약에 요 내려오던 이 흐름을 갖다 돌려 세운다 했을 때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77,700원, 77,700원이 맞나 이 저점이? 네, 맞네요. 77,700원이 네네. 최근에 이제 19일부터 해서 최저점이니까 요 가격대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77,000 한 650원이나 600원 정도까지 한두 호가 정도 이렇게 여유를 조금 주시고 네네.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딱 이탈하면 아이고 내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 욕심이 컸구나 생각하시고 예.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안 깨면은요? 그거 안 깨면 돌려 세울 거예요. 위로 반등을 줄 건데 선생님 매수가까지 올라나? 일단 한 번은 제 생각에는 여기 저점 안 깨면 올릴 것 같거든요. 올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 88,000원, 9만 원, 요 밴드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87,500원에서 9만 원 사이. 네. 그러면 그때 선생님 손실폭 좀 줄여가지고 예. 지금 손실 나 있는 거만큼 예. 수익을 냈다 생각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지고 가면은 더 도움은 안 되고요. 선생님 이거 회사가 HLB 쪽으로 매각되신 거 아시죠? 예. 예, 이제 회사 주인이 바뀌었어요. HLB로 최대 주주고 바뀌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동물 실험하는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실적은 나오던 종목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6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제 딱 그 시세가 터졌던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증자 1대8 무상증자 있죠. 네네. 그 무상증자 이슈로 그냥 터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사실 길게 봤을 때는 뭔가 기대를 할 만한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노터스는 이제 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어떤 신약을 만들 때 동물한테 이제 독성 검사 있는가 없는가 실험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회사거든요. 네네.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대감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새로운 거를 바라고 이렇게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HLB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리보 뭐 해가지고 있죠. HLB 보면 HLB 사이언스하고 HLB하고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고 영어로 HLB 요게 이제 뭐 하나의 테마로 엮여서 이제 같이 가는 거다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예.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HLB라든지 아니면 HLB 글로벌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은 좀 리보세라립인가 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병용 임상 3상에서 결과 좀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이래 주가 급등하는 건데 요거랑 이제 함께 간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거를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주가는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요래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한 120%씩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노터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단 저기에 뭐 그런 이슈로 같이 붙어서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바닥에서 올라온 거 역시나 뭐 170% 올랐고 회사가 하는 거는 동물 실험 관련된 거 위탁해서 진행하는 거고 결국 그냥 올라가는 재료는 선생님이 사셨던 이유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무상증자 8대1. 근데 그걸 지금 생각을 해서 여기서 그냥 내려가든가 말든가 계속 버티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선생님이 손해를 각오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 네. 10% 손절, 뭐 많이 하면 15% 될 것 같은데 네네. 선생님 위로는 얼마나 올라가면 파실 생각이셨어요? 한 10만 원 선요. 그러면 89,000원에서 사가지고 그죠? 10만 원 선에 올라가면 13% 수익인데 그 이하로 손실은 계속 내려가도록 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럼 손실도 내가 수익을 한 15%, 13%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면 손절 또한 그 정도 손절선에서 잘라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런 거 노란톡방 들어와 계셨다면 이날 이건 사실 제가 올려드린 게 아니라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고 이날 급등한 거 올려드렸었어요. 그랬으면 아유 무상증자 800%나 해줘? 하고 이날 샀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채팅방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도 사고 해가지고 뭐 엄청 다들 수익을 내셨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선생님 이 무상증자 이때까지 제가 상담하면서 무상증자 때문에 샀어요 하고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잘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상담했던 거 기억나는 게 무상증자가 라운테크였거든요. 네네. 라운테크 요때 무상증자 때문에 샀는데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2, 3일 안에 시세 주면 그냥 정리하시고 나오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계좌는 마이너스로 찍혀 있겠지만 이거 보세요. 다 이렇게 빠져요. 앞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무상증자하면 뭐 잠깐 반짝반짝 시세는 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빠집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뉴스가 일단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 1대1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노터스 같은 경우는 8대1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가 이만큼이나 올라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렸던 손절가 이탈하면 정리 관점을 꼭 생각해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TV 소리는 꺼주시고 저랑 예. 전화로만 통화할게요. 예. 저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TSI요. TSI요. 예. 자, TSI. 자, TSI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14,650원에 20%요. 14,650원. 50원. 예. 20%. 자, TSI 제가 뭐 엄청 뭐 줄을 많이 꺼놨다, 그죠? 예. 이 상담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선생님은 오늘 처음 상담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이 상담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 일단 선생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이게 지금 장비 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자, 일단 예. 회사 실적을 딱 봤었을 때는 예. 지금 당장 뭐 회사가 1년 안에 뭐 망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1분기 실적이 일단은 흑자로 작년 4분기부터 좀 전환을 했고요. 네. 1분기 실적이 작년에 이제 4분기에 21억, 올해 1분기에 38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오던 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부채가 꽤나 많습니다. 자본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빚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봅시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전환사채가 좀 많이 있어서 저렇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보죠. 자, 미상환 전환사채가 지금 대략 이게 보자. 요렇게 있네요. 이게 억 단인 것 같은데 네. 원이라고 해놨는 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시 자체가 이게 원이면 뭐 22,000원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공시를 잘못한 것 같고 대략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1,000원 단위 그러면 뭐 한 34억이나 340억이나 이럴 것 같은데 요거는 회사에 한 340억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40억 될 것 같고 요거는 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공시 왜 이따구로 올렸나 이러면서 따지세요. 지금 안 그래 주가도 빠져갖고 짜증나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전화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따지세요. 전화해가지고 회사에 아시겠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가 좀 빨리 올려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네. 2분기 실적도 어떻게 나오는가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예. 일단 2차 전지 장비 관련 주잖아요. 예. 소재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소재가 일단 왜 많이 오르냐 하면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소재는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소모가 되는 거고 장비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을 하면 그 장비가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뭐 공장을 더 많이 늘리거나 하기 전까지는 사실 수주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장비주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소재 쪽은 계속 주가가 좀 더 세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아까 이 전환사채라는 부분은 어차피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부채에서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부채가 뭐 과도하게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괜찮은 부분은 최대 주주가 지분이 44%예요. 그러니까 회사 주인이 나는 내가 주인이야 라는 사람이 딱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회사가 웬만하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기대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더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자체는 보면 뭐 추세적인 관점도 8월 달부터 해갖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라서 물론 고점도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우리 보통 삼각 수렴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주면
주가 위로 쭉쭉쭉 올라가 줄 거고 이렇게 네. 밀리게 되면 주가가 아래로 쫙 빠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또 이 내려간다 방향을 이제 밑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손절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손절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저는 손절가 깨지면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50원 깨지면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1,950원이요? 네, 여기가 안 깨지면 선생님 매수가까지 보유하셨다가 선생님 네. 매수가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선생님 14,500원 오면 선생님 매수가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매수가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한두 호가 정도는 아이고 내가 진짜 뭐 이만큼 지금 손실 나고 있던 거 만회해가지고 그래 네. 좋은 공부하는데 교재로 썼다 비용 지불했다 요래 생각하시고 한 4,500원 정도 오면 판다. 네. 그때부터 분할로 선생님 한 번에 탁 판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20%니까 5% 나눠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 되니까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생각해서 최대 뭐 15,500원 저항 자리니까 15,000원까지만 딱 생각을 하세요. 15,000원까지. 그렇게 해서 15,000원. 분할로 14,0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선생님도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예. 올라오는데 지금 전고점 자리가 딱 13,500원이거든요. 예. 이거 돌파하는데 더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거래 터지고 막 시세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선생님한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성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주식 하다 보면요, 매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방향으로 내려갈 때가 생겨요. 그러면 매수하기 전부터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어떤 가격대에서 하겠다. 아니면 어떤 추세적인 전환이 나올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 아니면 추매 없이 이 종목은 추세가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하겠다. 아니면 전저점 구간을 이탈한 자리에서 손절을 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좀 짜시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뭐 종목들 물어보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보태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지금 뭐 방송 중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설명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이벤트에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이벤트로 당첨이 되셔갖고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제가 탁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보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구나. 차트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내공을 쌓아가시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셔도 노란 톡방 참여 가능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갖다가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해보고 싶다. 노란 채팅방에서 드리는 그런 종목들 말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들 말고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런 종목들을, 같은 종목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8시에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 8시 전에 아마 보내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번 상담은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셀리버리 문의를 주셨어요. 자, 셀리버리. 75,800원의 비중이 10%입니다. 와, 이거 75,800원. 자, 75,800원의 비중이 10%, 76,000원이라 합시다. 뭐 여기서 200원 아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 76,000원이고, 76,000원. 비중 10%. 손절을 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추매가 가능한지 전문가님의 작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절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왜 손절을 안 할까요? 이런 전저점 구간이 깨질 때 손절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도 안 하셨고 76,000원, 75,000원 요 아래에서 사셨는데 요 구간에 사셨어요. 아마 뭐 앞에서 수익이 한참 났다가 안 파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요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하면 지금 이 네모난 구간에서 맞나요? 대략 뭐 한 요쯤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데 저점을 만들다가 이렇게 저점을 만들다가 저점을 깨지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팔아야 됩니다. 이 사실 시세가 다 끝나고 세력들이 다 해먹고 내려오는 종목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거를 갖다가 저런 저점이 깨지는데도 안 팔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뭐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해서 샀다면 일단 뭐 10% 손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발 여러분 손절 좀 하세요. 손절을 안 하니까 이런 10% 손절 낼 거 지금 손절하기 너무 늦어버린 상황 본인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와서 여기서 셀리버리를 갖다가 마이너스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70%, 62%, 67% 여기서 손절을 해가지고 다른 걸로 복구를 하려고 하면 130%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종목을 사는 실력으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여기서 손절은 요 반등 파동이 한번 나와줬으니까 저점 이탈하면 그때 가서 그냥 손절한다. 일단 계획은 잡아두세요. 뭐 하시는 거는 선생님 선택인데 저는 저라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물렸는데 25,000원까지 깨진다 하면 그냥 손절하고 남는 돈 찾아가지고 술 한잔 마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뭐 술 한잔 마시기에는 큰 돈이실 수도 있는데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500원 손절가입니다. 셀리버리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도 셀리버리 막 질문하시고 물어보신 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반등 나올 만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도 뭐 121선 돌파 못했죠. 여기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 전부 다 수렴을 딱 할 겁니다. 수렴을 하고 올라가는데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는 오래 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자, 봅시다. 회사가 일단 뭐 실적은 하나도 없는 종목이고 특례로 상장을 했다 하면 상패는 안 될 거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기다려 보시고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준다. 여기서 잘 올라와 준다 하면 그때는 75,000원 정도, 76,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좀 기대를 걸어 보시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개발하고 있고 뭐 폐혈증, 항염증제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고 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다만 25,000원 깨지면 저 같으면 손절할 겁니다. 그런데 뭐 본인 스스로 손절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뭐 이대로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나중에 뭐 저항 구간 한 5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자, 다음 상담 주신 거 SM 라이프 디자인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한번 좀 반짝했죠. 반짝했습니다. 보면 SM 라이프 디자인도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서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뭐 돈놀이 포트 이런 데서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여러 번 냈죠. 이것도 한 3번 정도 공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디즈니 플러스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보지 말자 했는데 조금 더 올랐다가 이제 조금 밀렸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급락 나와가지고 뭐 저점 구간에서 이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오면 반등이 나와주긴 해요. 이런 거는 그냥 반등이다. 내가 반등을 먹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공략을 하면 안 되는 종목인 겁니다. 뭐 그거 말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말고 모멘텀이 또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SM 매각 이슈 뭐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는 종목은 또 따로 있으니까 카카오 인수설에 매수했는데 계속 흐르네요. 손절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SM 라이프 디자인을 인수를 한다 했는지 SM을 인수를 한다 했는지 이거를 갖다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SM 라이프 디자인을 인수를 한다라는 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맞다 하면 그냥 뭐 인수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일단 28,050원이면 그렇게 뭐 손실이 크진 않으시다, 그죠? 자, 손절은 그냥 명확하게 요번에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이 탁 올라와줬어요. 그러면 이 저점을 깨면 안 되거든요. 깨면 이제 땅굴 파고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깼는데도 아이고 요거 뭐 조정 조금 나오다 다시 올라가겠지. 그런 희망회로 막 돌리고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2,350원 이탈하면 그냥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하고 헤어지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손절가 안 깨지면 제 생각에는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500원 정도 지지해주면 다시 한번 돌려 세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거고 별로 좋지 않아요. 차트 흐름은. 왜냐하면 뭐 여기서 그냥 바닥권의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횡보하는 거 제가 사지 마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거 사시면 되는데 요 상승으로 전환하려다가 밀려 내려왔다, 그죠? 아직은 매물대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손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370원만 잘 지켜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우수 AMS고요. 우수 AMS. 네. 금요일 날 사셨죠? 아니요, 이거 보유한 지 1년 됐는데 손절. 네. 1년이요? 네. 와,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6,600원에 20% 남았어요. 10%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20% 파셨어요? 남았는데 오늘 너무 빠져갖고요. 아, 금요일 날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금요일 날 원래 30% 보유를 했었는데 예. 금요일 날 10%를 손절을 했어요. 5,500원에. 그리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에요. 선생님, 주식 하신 지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에이, 선생님 오래되셨네요. 아니, 이게 선생님 금요일 날 네. 이렇게 반등이 쫙 나와주는데 선생님 비중 10%를 딱 잘라내셨다 했잖아요. 네. 그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식 더 오래 한 사람들도 잘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아니 목요일 날 상한가 터치했다가 예. 밀리길래 예.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오전에 그냥 전날 상한가까지만 목표가를 두고 걸어놨더니 매도가 됐더라고요. 야, 정말 잘하셨다. 자, 일단 선생님 이게 보면 이동 평균선 중에 장기 이평선 중에 한 480선이 있거든요. 그게 한 2년 정도의 평균치 가격대를 얘기해 주는데 지금 보면 이 종목이 다 그 저항 자리가 5,75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요 보면 앞에 이제 2020년도에 급등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쭉 내려오던 이 흐름의 평균치 가격이 대략 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이평선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대충 보더라도 그냥 매물대가 6,000원짜리에 그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짜리 이 팔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5,750원, 5,700원 이래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고점 저항자리도 돌파해 놓고 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이게 올랐던 이유가 선생님 뭐죠?
바이든 방한 이슈로 해서 그렇죠. 바이든 방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회사 갖고 있는 재료가. 현대차 이슈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까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방안에 따른 현대차가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상승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전기차 사업 재편 뭐 대상 범현대가 전기차 육성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여기 특징주 해갖고 뉴스에 보니까 가덕도 특별법 본회의 예정대로 추진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덕도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애플카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애플카 관련주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한 번씩 그때 이제 처음에만 한번 올랐고 그죠? 그 뒤에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 갖다 붙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 올라가는 건데 그게 재료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력이 주가를 매집을 해갖고 올려놓으면 다 팔고 났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걸로 아무리 갖다 붙여도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수소차 이슈 나오고 예. 자율주행 이슈 나오고 처음에는 한 번씩 뛰더니 예. 요즘은 그런 이슈도 안 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올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바닥을 다지고 또 이제 내려왔으니까 내려오다가 횡보하려면 시간이 또 걸릴 거예요. 그죠? 횡보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다시 이제 올려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 1년하고 한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뭐 올 연말까지는 좀 박스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매수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매수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매수 단가까지? 네네. 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행이 많이 돼갖고 예. 전환사채가가 뭐 4,965원인가 발행이 많이 됐더라고요. 4,900, 그래요? 일단 전환사채는 언제 발행했냐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4월 달에요. 올해요? 예. 올해 4월에 발행을 한 거예요, 전환사채를?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발행 결정을 했네, 보니까. 그죠? 4월 달에 발행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납입 예정일이 5월 27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며칠 안 남았다, 그죠? 그러면 2023년 시작일이 2023년 5월 27일이면 뭐야 이거 왜 발행한다 이렇게 일찍 한 거지? 조금 좀 의아하긴 하네요. 어쨌든 요게 실적은 안 나와도 네. 그래도 현대가의 그래도 정대선 씨인가 그 누가 뭐 사회이사인가로 아이코에서 잡주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손해를 보고 있어도 손절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좀 여쭤보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손절은 선생님 네. 3,600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네. 그러면 더 손절이 사실 어렵겠지만 여기 깨지면 이제 지금 내려오던 거 추세 전환하려는 그 희망이 사라지는 거니까 저기 일단 손절가 잡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4,200원 4,2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분할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요 구간이 4,000원까지 손절가고 요 전저점 이탈하면 그냥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까 제가 보니까 2022년 5월 27일 날 전환사채로 50억 납입이 예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요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게 납입하기 전에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이제 전환사채로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그죠? 네.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돼요. 회사가. 그러면 돈 우리 회사에 좀 투자해 주세요. 야, 너희 회사 뭘 믿고 내가 투자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돈 빌려주는 그렇죠. 데서. 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선생님 이거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손실 안 나게끔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주가가 액면가까지 빠져도
이 전환가액 조정해가면서 액면가로까지 그 주식을 가격을 갖다 떨어뜨려 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주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나가요. 전환사채 투자한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70%까지밖에 못 낮추게 해놨어요. 그리고 전환가액보다 70%밖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 또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또 상향시키게 해놨습니다. 전환가액을.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뀐 법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은 못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전환사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돼요. 우수 AMS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가를 우리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실 때는 제가 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전환을 했을 때 수익이 난다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올려준 거 아닐까요? 자, 잘 보세요. 몇 월 며칠 날 제가 올릴 겁니다 하고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네. 알겠어요. 투자할게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극적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회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예, 전환사채 납입 전에 보통 저런 식으로 한 번씩 움직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냥 제 소설일 뿐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자금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봉을 보게 되면 우상향 흐름을 계속 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 전기차 쪽이니까 전기차는 앞으로 성장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네, 글쎄 그걸 보고 한 건데 글쎄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렇죠.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갖고 근데 보면 요 1분기 실적을 제가 지금 뭐 체크를 못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주가도 좀 더 올라줄 것 같고요. 뭔가 이런저런 재료들 붙여서 올라오면 한 6,5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그 가격대까지는 선생님 밑에서 추매하시면 평단 조금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매수가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올라오면 비중 축소하시고요. 한 15% 정도만 조금 더 끌고 가셔갖고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쭉 가져가도 괜찮겠죠?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손절가 있잖아요. 그 손절가는 시장이 빠그라져야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야지 맞아요. 네. 아마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요 박스권 흐름으로 좀 움직일 거니까 저점 내려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쁜 주식은 아니죠? 회사가 지금 코스닥이기 때문에 뭐 횡령 배임이 뜨는 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최대 주주가 PEF네요. 조합이네요. 조합. 그래서 12% 들고 있고 뭐 저기서 좀 운영을 잘 해가지고 주가를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팔아먹겠다 하는 입장이라면 뭐 경영을 잘 할 거고 그렇지 않고 회사 내부에 뭐 자산 같은 거 다 빼먹고 껍데기로 상폐시키겠다 하면 망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채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좋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일단 적자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4년 연속 적자 지속이 돼가지고 상폐가 되는 기업이거나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별도로 재무제표 보니까 뭐 회사는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채도 별도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랄게요. 손절가를 잘 지키고 매수 단가 추가 매수는 4,000원대에서 좀 해서 단가 낮춰서 6,500원에는 매도하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여기까지. 자, 도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30분이 돼 버렸는데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저녁에 한 번씩 그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종목들 궁금해 하시는 거 많다며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이주현이라고 지금 문자 보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이요. 두산.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11만 7천 원에 10%. 11만 7천 원에 10%. 두산을 혹시 사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신 이유 아들이 네. 괜찮다고 사라 그래서 사긴 했어요. 아들이 왼수네. 네? 아들이 왼수라.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있는데. 네. 아이고, 근데 네. 뭐 회사는 이제 저기 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구조조정은 뭐 끝났고 사실 이 지주회사라서 보면 작년에 그 전년도에 적자 났던 거 2021년도에는 흑자로 이렇게 실적은 좋아졌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한 7,70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고요. 네. 내년에 9천억, 내후년에 9천억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는 네. 기업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는데 네. 지주 회사들이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는 좀 쭉쭉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보통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일단 주가가 좀 반등 나올 만한 구간까지 좀 조정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빠지면 한 7만 2천 원 정도에서 반등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올지 모르겠어요. 11만 7천 원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저도 손절을 해야 되나 그걸 잘 몰라서. 네. 일단은 네. 손절할 회사는 아닌데 네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일단 한번 노려봐야 돼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추가 매수는 선생님 지금은 보면 네. 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요렇게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요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요거를 네. 이렇게 좀 올라가는 신호가 나오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신호가 한번 나와줬거든요. 요런 구간 보이시죠? 화면에. 네네네. 네. 저런 식으로 내려오던 흐름이 위로 이제 가겠다 하고 탁 들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 뒤에 이렇게 좀 내려올 때 그때 분할로 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추가 매수한 거에 대한 손절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긴 한데 아직은 방향을 돌렸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돼요.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좀 더 괜찮아지는 흐름이 나와주면 네. 아마 두산도 요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고 방향을 위로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이동 평균선 위로 주가가 한번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더 내려갈 것 같은가요? 지금은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저는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일단 네. 여기 한번 반등은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7만 5천 원짜리가 그동안 보면 네. 2016년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요때 저점으로 잘 지켜주던 자리였거든요.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요 7만 2천 원에서 뭐 7만 5천 원 사이 요 밴드대가 제가 봤을 때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렇다면 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지금 손실이 크시니까 기다려 봤다가 그 이후에 반등 나오고 돌려 세우면 탈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고요. 아마 조정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11만 원 정도까지는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올라줄 거예요.
그러면 네. 그쯤에 뭐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세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네. 사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 시간 지나봐야 됩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보통 분석할 때 하락폭이 한 반 정도는 반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만 5천 원, 11만 원 뭐 이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쯤 올라오면 일단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요거는 네.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아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네. 아드님한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갖고 제가 항상 좀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설명을 다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아갖고 시간이 항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도너리포트 바로 진행을 들어가 볼게요. 도너리포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 휴캠스였습니다. 그죠? TKG 휴캠스 이름이 이제 TKG가 앞에 붙어갖고 박스권 돌파하고 탄소 배출 관련해가지고 뭐 탄소 배출권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서 이야기를 딱 드렸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점에서 이제 이 트렌드를 돌파하길래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고점까지 하면 대략 뭐 한 8%? 그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 타고 지금 완만하게 정배열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휴캠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6,000원이라는 요 저항 자리가 딱 있어요. 요 앞에도 고가놀이 할 때 박스권 하단 자리로 26,000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요 구간을 저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요 구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비중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26,000원 위로 분할 매도 그리고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면 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은 시장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나 방송에서 저녁 방송이었죠. 거기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삼성전자를 이야기 드렸어요. 삼성전자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지금 딱 시가 이하로 매수 이야기 드렸는데 뭐 오늘까지 한 3% 올랐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는요, 여러분. 3% 오른 거면 개별주 30% 오른 거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인데 시장이 반등을 나올 걸 생각해서 지수 관련주 중에 삼성전자 좀 편안하게 한번 잡아봅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익이 나왔어요. 그죠? 오늘 반도체 중에서 시장이 좋아지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나 정도는 포트에 넣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텍. 프로텍 방송 도너리포트를 좀 예전부터 애청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야기 드리고 바로 상한가 가고 또 공략을 했는데 또 급등이 나오고 했던 그런 종목이고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굉장히 우량한 탄실한 그런 종목이에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거래대금이 좀 적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중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수익을 내고 그러고 종목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뭐 2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매출 1,700억에 올해 그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왔거든요. 거의 뭐 30%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뭐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고 부채가 346억밖에 없습니다. 자본 2,500억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 거의 뭐 무차입 경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회사가 그만큼 재무가 탄탄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말 현금 자산도 한 500억 정도 갖고 있는데
요 구간을 보니까 거래 정지가 한 번 됐었어요. 이게 거래 정지됐을 때 덜컹했는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감사 의견 이제 거절은 아니었고 비적정이 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료를 제출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 이제 제출하면서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패키징 관련 장비 제조업체고 123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에 편승할 가능성 높으니까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자. 매수가는 3만 원에서 3만 500원. 손절가 중요합니다. 2만 5천 원. 한 15%에서 18% 손절가인데 이 구간이 다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어차피 싸게 사는 건데 그죠? 올라가는 것도 한 20%에서 30%는 수익을 낸다 생각하시고요. 사실 적정 주가는 5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일단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나스닥 선물 전저점 11,500포인트 이탈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사는 거 아닙니다. 시장 빠질 거니까 최대한 저점에서 노려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환율 추세 깨졌습니다. 1,250원까지 내려오나 보고 거기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시장은 반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니까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